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돼 있는 이런 항암제들은 대개 말초신경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찌릿찌릿한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아니면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까지 심해지는 몇 개월, 몇 년까지 이 증상에 갈 수가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말초신경염이 우리 암 환자한테 오는 경우는 대개 이제 항암제를 쓰면서 많이 오죠. 우리가 항암제 중에서도 세포 독성 항암제, 특히 그 백금 계열, 플라틴 계열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유방암에 많이 쓰는 뭐 아드리아마이신이라든지 뭐 5F라든지 이렇게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돼 있는 이런 항암제들은 대개 말초신경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초신경염이 오는 기전은 우리가 이 신경도 우리 전기선하고 비슷해요. 안에 우리 전기선 보면 구리선이 있고 바깥에 비닐로 이렇게 막을 쌓아놨잖아요. 우리 신경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신경이 있고 바깥에 수초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쌓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수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암제들이 이 수초를 긁어요. 그래서 상처를 내고 나중에는 이 수초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신경이 노출이 돼요. 이 신경에서 전기가 새요. 그래서 우리가 말초신경염 증상은 바로 이 전기가 새는 방전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찌릿찌릿한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아니면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까지 심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면서 이 증상 때문에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치료할 건가? 이 기전에서 보면 돼요. 일단은 수초를 벗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수초를 벗기기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최고 치료예요. 벗겨지고 난 후에는 새로 수초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초신경염이 치료를 늦게 하는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엄청 말초신경염이 심해졌어요. 이때부터 치료를 하려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항암이 다 끝나도 몇 개월, 몇 년까지 이 증상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이 나오기 전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항암제를 사용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먼저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대개 항산화제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제. 우리가 혈액순환제를 저는 대개 우리 은행잎제제, 우리 환자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은행잎제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위에도 뭐 사미온이라든지 엔테론이라든지 이런 혈액순환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개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항산화제를 써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항산화제나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요, 글루타치온을 많이 쓰죠. 글루타치온은 우리가 간 해독 기능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서 우리 이 해독 단계의 두 번째 단계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그런 해독 기능도 있지만 또한 이 말초신경에서 수초를 벗겨내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알파리포익산, 치옥타시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약제들은 또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벗겨내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12번이 또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제로 돼 있는 이런 게 우리 그 항산화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원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약물을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경우, 지금 뭐냐면 어느 정도 진행해 버렸어요. 진행이 됐는데 항산화제 이미 다 벗겨졌어요.
이걸 갖다가 다시 채우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 거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진통제를 쓰거나 여러 가지 약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항우울제나 그리고 이제 그 뇌전증에 쓰는 약들, 항경련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산화제나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를 하면서 같이 했을 경우에 제법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잘 안 듣고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진통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 진통제나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엔사이드라는 건 뭐 브루펜이라든지 여기 코스트 억제제라는 건데, 이런 면역을 억제하는 진통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은 될지 몰라도 내 면역이 떨어져서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우리가 권하는 것은 아세토아미노펜이나, 특히 우리 여러분들 타이레놀로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트라마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트라마돌 계통의 약은 면역을 떨치지 않으면서도 진통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고,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마약 진통제까지 써야 될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환자들은 이 증상만 가지고는, 말초신경염 증상만 가지고는 되게 마약 진통제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제 이학적 요법으로 우리가 마사지를 한다든지 조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같이 동원을 하면은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냥 내 기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력을 넣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암 환자는 암을 가지고 있는 나와 암세포가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있어요.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암세포한테 먹을 거 안 뺏겨야 돼요. 나는 잘 먹고 암세포는 굶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단식 같은 걸 하면은 나도 굶고 암도 굶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먹고 암세포가 굶어야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를 시켜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육이에요. 근육. 그리고 그 다음에 뇌거든요. 양으로 따질 때. 그런데 근육이 많지를 못하면 음식을 먹는 것에 남아요. 남는 것은 누가 가져가요? 암세포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 뇌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하루 좀 가져가는 것이 일정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암세포하고 근육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어떻게든지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이 운동이라는 게 어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시키죠. 근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적절한 운동.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약간의 근력 운동을 겸하는 것을 우리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이나 수술이나 하게 되면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그래요. 일단은 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까지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밖에를 못 나가요. 그럼 실내에서라도 걸어야죠. 실내에서 계단 오르기 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데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힘들다. 그럼 침대 위에서라도 뒹굴던가, 아니면 뭐 팔다리를 그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든지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안 움직이면 근육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빠져나가. 그럼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만큼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필수 조건.